안녕하세요 여러분.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제가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한 저의 책과 그 다음에 돈을 전혀 투자하지 않은 책의 이 매출을 비교를 해보면서 제가 배운 점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 백그라운드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부터 이제 아마존에다가 어린이용 책을 발간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. 지금 현재로서는 제 이름으로 낸 책, 그 다음에 필명으로 낸 책, 그리고 또 브랜드 네임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브랜드 네임으로 낸 책,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개월 동안 지금 13권의 책을 냈어요. 자, 우선 제가 오늘 먼저 비교를 해드릴 책은 이번 달에 발간을 한 저의 어린이용 책인데요. 일러스트레이션에다가 1,800불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. 사실 이 책을 내기 직전에 제가 그런 액티비티 북이라고 그러죠. 로우 컨텐츠 북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먼저 출판을 했어요. 요 책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고용을 하지 않고 제가 스스로 그냥 캔바에서 만들어가지고 파일을 만들어서 그거를 그냥 아마존에다가 올려서 그냥 그렇게 이제 출판을 했습니다.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험적인 거였기 때문에 제 이름이 아니라 다른 브랜드명을 써서 제가 출간을 했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이 브랜드명은 유튜브든 소셜미디어든 어디를 통해서든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에요. 왜냐면은 이렇게 캔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내는 것 같은 경우에는 마음만 먹으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니치 마켓을 다 점령하기 전까지는 다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굳이 책 제목이라든지 브랜드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해서 투자금이 하나도 들지 않은 책, 그 다음에 투자금이 한 한국 돈으로 240만 원 정도 든 책,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. 결과는 이 투자금을 하나도 넣지 않은 책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. 제가 이 240만 원을 투자한 책은 사실 첫 번째 투자금에 비해서는 조금 더 줄었지만 제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저의 야망을 굉장히 담은 책이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책을 냈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반응이 뜨뜨미지근했어요.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. 이게 내가 생각하던 반응이 아닌데 난 그동안에 막 굉장히 프리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이렇게 관심을 표시해준 분들한테 이제 프로모션도 하고 그랬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한 달 동안이지만 많이 팔리지는 않았거든요. 그런데 그 투자금을 하나도 넣지 않고 저 혼자 캔바에서 만들어서 판 것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광고하지도 않았고 소셜미디어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. 그냥 해서 아마존에 올렸는데 한 번에 빵 뜬 건 아니지만 계속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이제 배운 것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 첫 번째로는요,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게 있어가지고, 첫 번째로 제가 생각을 한 건 니치 마켓이 분명할수록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되게 좋다는 거예요. 제가 이제 첫 번째 책 같은 경우 있잖아요. My First Trip to Korea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계 미국인들, 한국계 캐네디언들, 한국계 호주인들 이런 분들을 제가 타겟으로 했거든요. 그래서 한국어, 영어 요런 식으로 이제 두 개를 다 넣은 책이었었어요. 그리고 또 이제 요거를 이제 번역을 해서 일본어로도 만들고 중국어판으로도 만들고 베트남어 버전, 필리핀어 버전 이렇게 만들었었는데, 요거 같은 경우는 타겟 마켓이 작기는 하지만 굉장히 확실하잖아요.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지가 되게 확실하잖아요. 그런데 이 두 번째 시리즈로 낸 이 Biggest Economies in Asia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더 넓은 마켓을 잡으려고 했었어요. 그래서 이거는 번역본으로 지금 유럽언어권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타겟이 되게 넓어요. 그래서 제가 리서치하면서 요 책 같은 경우에는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, 돈 이야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타겟을 하고, 에이시안 히스토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타겟을 하고, 그 다음에 멀티컬처럴이라고 그러죠. 그런 다문화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타겟으로 해야지 하고 여기저기 다 붙여 먹을 그런 생각을 하고서 낸 책인데요. 사실 이런 경우에는 니치 마켓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대중한테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더 퀄리티가 좋은 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특정한 니치 마켓을 내가 타겟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니치 마켓이 확실할수록 이 사람들이 이건 내 얘기야, 이건 내가 내 아이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야, 이런 느낌을 갖게 하기가 훨씬 더 쉽고, 요런 책들이 많이 쌓였을 때 조금 더 이제 넓게 가는
것이 훨씬 더 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저의 요 두 번째 이후로는요, 굉장히 저는 니치마켓을 확실하게 잡아서 갈 예정이고요. 그게 제 이름으로 내는 거든 아니면은 필명으로 내는 거든 아니면 다른 브랜드명으로 내는 거든 이런 식으로 갈 예정이에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운 거는 우선은 제가 최소한의 시간과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책부터 만들어야 되겠다. 요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. 그게 왜 그러냐면은, 제가 이 책을 13권을 지금 10개월 안에 13권을 냈잖아요. 그러면 이게 한 달에 한 권 이상이 나온 꼴이거든요. 근데 이제 이렇게 내보기 시작을 하니까,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처음에도 이거 아마존에서 책 사업을 하기 전에도 뭐 한 권, 두 권, 아니면 또 10권으로 제대로 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100권 이상이 쌓였을 때 제대로 된 이렇게 패시브 인컴이 쌓이는 거다라는 것을 알고 덤볐거든요. 그거를 요번에 되게 확실하게 느끼게 됐어요. 그래서 그 팔리는 책은 그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 출판업계에 지금 미리 진출한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100권이 있다면은 100권이 다 잔잔하게 똑같이 팔리는 게 아니라 상위에 있는 20%의 책이 나머지 80%의 책보다 훨씬 더 많이 팔려서 매출의 80%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즉 이거에도 2대8의 법칙이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책을 30권까지 내기까지는 책이 한 권도 안 팔렸대요.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활동북을 위주로 내서 이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러지 않아서 빨리빨리 낼 수 있었는데 어쨌든 30권이 될 때까지는 그 한 권도 팔리지 않았대요.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쌓이면서부터 하나 둘씩 터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완전히 이제 패시브로 그 인세만으로도 이제 그 그 인세를 받고 있는 분이셨는데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. 이 20대 80의 법칙이 존재를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발간한 첫 번째 이제 10권, 첫 번째 20권 같은 경우에는 이 20%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. 이게 만약에 다 80%에 들어가는 거였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조금 더 숫자 게임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요번에 조금 느끼게 됐어요. 왜냐면 첫 번째 책은 시리즈는 내자마자 어느 정도 잘 팔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내가 내면은 계속 잘 팔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이제 두 번째 시리즈를 내보니까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냥 이렇게 계속 1,000불, 2,000불씩 푹푹 그 투자를 하면은 1년에 많은 책을 못 내겠구나. 이제는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내가 낼 수 있는 책, 잘 낼 수 있는 책, 요런 책에다가 더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. 그리고 나서 이 책들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이제 조금 더 뭐 투자금을 더 넣어서 이제 베팅할 수 있는 책, 그런 책에도 이제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13권 정도밖에 내지 않았고 한 50권, 100권 갈 때까지는 계속 새로운 실험을 해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계속 막 1,000불, 2,000불씩 쓸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활동북, 뭐 로우 컨텐츠북이라든지 미디엄 컨텐츠북 이런 거 같은 거 제가 이전 영상에서 그 설명을 했거든요. 그거 영상 달아드릴게요. 어쨌든 로우 컨텐츠북, 미디엄 컨텐츠북 요런 곳에 내가 한 200불 미만의 그런 투자금을 써야 되겠다. 가능하다면은 0불이면 더 좋고 내가 어떤 부분을 아웃소싱을 하겠다. 이럴 정도면은 한 200불 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책을 먼저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전에 책을 만들기 전부터 사업을 했던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책을 사실은 막 굉장한 예술 작품으로 보지 않았어요. 그래서 저는 책을 하나의 상품으로 봤습니다. 그래서 이 상품을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잘 팔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는데요. 이 벤치마킹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한두 개의 베스트셀러를 벤치마킹 해서는 그들과 절대로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여러 개의 벤치마킹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로우 컨텐츠북이라든지 미디엄 컨텐츠북 같은 경우 있잖아요. 활동북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한 컬러링 북이어서는 안 돼요. 그냥 단순한 저널이어서도 안 되고 그냥 단순한 플래너여서도 안 돼요. 기존에서 잘 보지 못한 그런 컨텐츠를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보면은 컬러링 북이기는 하지만
다른 컬러링 북들이 하지 않은 요소들 있잖아요. 그런 요소들을 저희가 넣었습니다. 그래서 뭐 스토리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핸드라이팅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, 그러니까 로우 컨텐츠 북이라고 하더라도 꼭 남이랑 똑같이 따라갈 필요 없거든요. 저널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해. 플래너는 이런 식이어야 돼. 컬러링 북은 뭐 미드저니에서 뽑아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. 그런 룰 같은 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. 우리가 거기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거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제가 영원을 투입을 해서 만든 책이 잘 팔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, 이게 제가 생각을 했던 그 니치 마켓에서 굉장히 좀 안 보던 신선한 거였었어요. 근데 저는 이게 신선한 거를 사실은 신선한 게 아니거든요. 다른 영역에서 잘 팔리고 있는 몇 가지 요소를 조합을 해서 여기에다가 놓은 것 뿐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건 뭐지? 라면서 약간 독립출판된 책에도 어느 정도 기회를 주는 것 같았어요. 자,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가 배운 거였습니다. 우선 첫 번째는 니치마켓이 확실할수록 더 팔기가 쉽다는 거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소한의 시간과 돈을 투입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상품부터 내보면서 이렇게 웜업을 할 것이었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투 상품은 안 된다. 내가 새로운 가치를 주기 위해서 벤치마킹한 거, 잘 팔리고 있는 요소들의 몇 가지를 조합을 해서 새로운 스타일을 실험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래에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만약에 아마존 출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링크된 아마존 출판 강의를 확인을 해주시기 바랄게요. 지금 제가 뭐 아마존으로 뭐 억대 연봉 만들기 이런 거를 약속드릴 순 없지만, 처음에 시작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책을 만들든지 간에 꼭 알고 계셔야 될 부분, 기획에서부터 아마존 출판 세일즈 마케팅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배워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